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소스를 이용을 하면 좋습니다. 소스도 이제 된장 소스도 있고, 키위 소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생채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고다식을 처음에는 행했어요. 고다 방법, 일본에. 근데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절박한다 하더라도 풋내 나는 걸 언제까지나 먹어야 되는 거 한계가 느껴지겠더라고요. 몸이 아프서 행해지면은. 예. 그러면 고다 방법 같은 경우는 그냥 생야채를 그냥 믹서기로 갈아가 가지고 그냥 풋내 나는 거 숟갈로 떠먹게 돼 있거든요. 저도 저 45일간을 실천을 해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소두환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해야 되는 거지, 뭐 단기간에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픈 사람들한테는. 그래가지고 전국을 이 생채식 하는 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어요, 다. 또 안식일교 쪽에서도 이제 자연식을 하니까 돌아보고 또 이제 검색도 해보고 하다가 미국에서 식생활 그 지도를 해주는 게 굉장히 그때 당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행을 했고, 키위 소스라는 걸 제가 좀 배웠습니다. 생채식에 있어서 제일 잘 맞는 거예요. 키위 소스일 경우는 키위, 사과, 올리브유하고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이 없을 때는 효소, 꿀을 이용해도 됩니다. 캐나다에 있는 단풍나무 있잖아요. 단풍나무를 이렇게 수액, 캐나다 특산 단풍나무 수액입니다. 저는 아주 달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요즘 아가씨들 커피에다가 설탕 대신에 그거 첨가를 해서 먹는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팔고 코스트코 가면은 싸요. 우리는 요걸 하다가 요새는 그 효소로 합니다. 효소. 내가 직접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효소하고 여기 뽕, 어디 효소, 또 여기 산야초, 우리 효소는 재배용기하고 여기 질기향이, 솔잎, 뭐 엉겅퀴, 모든 뭐 달개비, 그저 칡순, 우리 거는 진짜 좋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통 50가지 이렇게. 원당에다 담가요? 어디에다가 효소를? 예. 효소는 어차피 야채이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자면 발효가 안 일어나요. 부패돼요. 그래서 어차피 설탕을 넣는데, 예, 설탕이 이제 이렇게 발효 과정에서 되게 되면 이제 한마디로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화학 구조가 좀 많이 변해요.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나면은 그 효소가 나중에는 식초로 변해버려요. 거기다가 그 농도를 약하게 하게 되면은 설탕 맛이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산야초 또 식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 과정에서 또 시간이 되면 또 식초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효소 같은 경우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조금 당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3잔 정도 드셨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키위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키위 주스 가른 데다가 고기, 야무진 고기 넣으면 고기가 그냥 흐물흐물 되잖아요. 소화 효소가 최고 많은 게 키위예요. 키위가 들어가면은 다 소화가 잘 돼요. 뭐든지 고기 같은 경우도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그런 것도 없어져요. 다 느끼한 것도 다 없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소로서의 최고다, 키위가 소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맛도 좋지 않습니까? 시큼하고. 그 다음에 이 올리브 있지 않습니까? 식초 들어가죠. 올리브는 이거는 생올리브유, 압착유. 올리브도 종류가 한 5개 종류도 돼요. 구분이 돼요. 그냥 올리브로 그냥 생 압착으로 된 2등급. 그걸 또 2번째, 3번째, 4번째, 5째. 그래서 쪄가지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를 그냥 생 올리브유야 됩니다. 지방은
플러스 뭡니까? 카로틴. 카로틴은 당근이라든가 그 비트라든가 그런 게 카로틴 성분이 많아요. 카로틴을 흡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근을 날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썰어서 기름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먹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생야채에 당근 같은 거 들어가 붉은 호박이라든가 당근이라든가 비트라든가 그런 걸 먹으려면은 반드시 올리브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돼. 기름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들깨라든가 견과류에 들어가는 것도 지방이 많잖아요. 같이 먹었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아, 카로틴은 지방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올리브를 쓰는 거예요. 식초가 들어가죠, 그죠? 식초. 예, 국밥 같은 경우도 기름기가 느끼할 때 식초를 많이 넣으면 개운해지잖아요. 개운하거든요. 냉면에도 식초 들어가면 개운하잖아요. 근데 식초가 주는 저 식초 성분이라는 것은 거의 구연산 성분이에요. 신 거는 다 좋은 거예요, 간에. 구연산, 주석산인데, 구연산이 제일 많은 게 이제 매실이잖아요. 그죠? 신 거. 매실, 레몬, 귤, 다 구연산, 신 거. 신 거는 다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 거는 이 생야채만 먹게 되면은 냉성 체질 있잖아요. 좀 더부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생채식 출연회 할 때 10사람에 한 2사람 정도는 생채식이 영 안 맞아. 거북해. 속이 답답합니다. 이 손을 보면 알아요. 손을. 지문이 이렇게 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지손가락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어때요? 음성 체질입니다. 몸이 냉한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건 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야채 쪽에는 양성보다는 음성 쪽으로 기울지 않습니까? 조금 과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생채식을 곧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속이 좀 거북하고요. 좀 답답합니다.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이고, 나한테 생채식 안 맞아. 먹어보니까 설사도 하고, 예? 굉장히 속이 답답하고 그렇더라. 약간 소화도 잘, 오이벽이 좀 거칠어서 속도 불편하고, 후다 박사께서는 2달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믹서에서 2달 정도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2달 지나면은 이제 생식 쪽으로 전환하는 거죠. 예. 근데 네 분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먹는 데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부터 많이 드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다, 음성이냐, 양성이냐, 예, 또, 체질적인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체질은 절대적이질 않습니다. 극복 대상입니다. 항고 대상입니다. 막 체질 의학으로 해가지고, 막 체질 분류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맞는 것만 먹게 하잖아요? 절대 거기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더 예민해지고요.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소음 체질이라고 소음이 100%가 아니에요. 소음 성향인데, 그저 소음이 한, 60%를 차지한다라면은 다른 쪽에 한 30~40% 이렇게 점한다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4상, 8상, 16상, 상시 이상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쪽으로 조금 성향이 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해야 되지, 딱 잘라서 절대적으로 100% 지지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위, 사과, 올리브유, 아니면 효소, 꿀. 근데 보통 4인분 기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키위 2개 정도, 사과 2분의 1개, 올리브 5스푼, 메이플 시럽 5스푼, 식초 5스푼, 요 정도면은 4사람 생채식에 소스를 얹어서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키위, 사과, 올리브유, 메이플 시럽, 식초. 생야채에는 과일을 많이 첨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생채식에는 과일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냥 소스만 조금, 사과 조금 집어넣거든요. 워낙 맛있으라고.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4인 기준에서 한 거니까 2인 기준일 때니까 절반만 하면 되는 거고, 예. 이렇게 거기에 이제 예, 비율을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녀노소 이게 별로 거부감 없이 아주 달콤하게 예, 먹을 수가 있습니다.